이 부부의 세계에서만 약 12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김희애 씨는 CF 광고료까지 억대로 추정되고 있으니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될 사람은 되는 건지, 돈이 돈을 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탁월한 안목을 칭찬해야 할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스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김희애 씨. 김희애 씨는 90년대의 고 최진실, 최시라 씨와 함께 트로이카를 형성하면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탑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김희애 씨는 다른 여배우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단순히 90년대뿐만이 아닌 2000년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여러 드라마에서 주연급의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배우 사상 가장 생명력이 긴 여배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희애 씨는 귀엽고 도시적이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화장품 모델에서의 모습이죠. SK2의 화장품 광고에서의 그녀의 모습, 아름답고 세련된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김희애 씨의 미모는 이미 그녀가 고등학생 때 해와여고에 다닐 때부터 학교의 얼짱 미녀로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미모가 소문이 나자 CF 광고가 들어왔고 의류 광고 CF를 찍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희애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였었나요? 학생 때부터 주변의 주목을 받았던 김희애 씨. 결국 17살 때인 1983년에 영화 20해 첫째 날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몇 년간 젊은 10대의 하이틴 영화를 찍다가 85년부터 드라마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TV 탤런트로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986년도에 KBS의 드라마 여심에서 처음으로 여주인공의 역을 맡았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0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될성 부른 나무였던 김희애 씨. 이 드라마에서 소녀 시절부터 할머니까지 10대에서 60대를 모두 거침없이 소화해내는 뛰어난 연기력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KBS의 신세대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타가 된 그녀, TV와 라디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1987년에는 전용록 씨가 작사 작곡한 나를 잊지 말아요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래 나름 유명한 노래였죠. 그리고 1990년도 KBS에서 MBC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드라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출연해 주인공을 맡아 열연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본격적인 연기파 배우라는 이름이 따라다니지 않았나 싶네요. 결국 이 드라마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연기파 연기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승승장구하였던 그녀. 1993년도에는 최진실 씨와 함께 찍은 MBC의 드라마 폭풍의 계절에서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당연히 드라마는 대박이 났고 이 작품으로 인해 김희애 씨는 최진실 씨와 함께 그야말로 톱스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작품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김희애 씨의 절정의 연기력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언제나 기복 없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던 그녀이지만 그녀의 연기 인생 중에서 한 작품만을 꼽으라면 이 폭풍의 계절이 꼭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희애 씨의 이런 활약, 비단 폭풍의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 연애의 기초, 그리고 위에 폭풍의 계절까지 세 작품이 연속으로 히트하면서 연기력은 물론 그 스타성까지 확실히 입증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스타로서 자리매김한 그녀, 고 최진실 씨와 최시라 씨와 함께 90년대 트로이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최고의 여배우 스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화장품 모델 광고, 그리고 인기 있는 쇼 프로그램의 MC, 마지막으로 최우수 연기상까지.
단순히 순간의 인기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위에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당시 최고의 여배우 스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희애 씨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먼저 쇼 프로그램의 MC. 김희애 씨는 90년도와 91년도에 당시 인기 쇼 프로그램이었던 토요일은 즐거워를 이덕화 씨와 함께 공동 MC로 진행을 하였고 연예가 중계의 MC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모델 광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당시 모든 여자 연예인들의 바램이었던 SK2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었죠. 그것도 무려 10년 이상이나 말이죠. 당시 물광 피부라고 불렸던 깨끗한 피부. 광고를 통해서도 더욱 도드라져 보여 그녀의 미모를 과시하는데 크게 한몫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상 경력. 89년도에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에 이어 91년도와 93년도에도 MBC 연기대상을 받고 93년도에 백상 연기대상의 대상과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그 수상 경력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인 2018년도에는 영화 히스토리로 부일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부부의 세계에서의 모습까지. 이렇게 최고의 톱스타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물론 9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모두 보아도 최고의 톱스타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김희애 씨의 남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김희애 씨는 1996년도 2살 연상의 벤처 사업가 이찬진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찬진 씨는 당시 장래가 촉망받던 유능한 IT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컴퓨터에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인 아레아 한글, 지금은 한컴 오피스인가요? 아무튼 관공서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컴퓨터로 한글 문서로 작성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바로 김희애 씨의 남편인 이찬진 씨가 만든 것이죠. 그만큼 당시 촉망받던 IT 벤처 사업가였던 이찬진 씨. 당시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문화예술계의 최고의 미모와 컴퓨터계의 최고의 지성의 만남이라고 대서특필을 하였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김희애 씨의 형부의 소개로 이찬진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이찬진 씨를 보고 김희애 씨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김희애 씨 주변의 화려한 연예인들에 비해 이찬진 씨는 나쁘게 말하면 좀 꾀재재해 보일 정도로 꾸미지 않고 수수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희애 씨와의 만남에서도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왔고 훗날 약혼할 때도 김희애 씨에게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을 정도로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꾸밈 없는 소박한 면 그리고 지적인 모습 등의 매력을 느낀 김희애 씨. 결국 이찬진 씨를 남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김희애 씨. 그런데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번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김희애 씨, 최근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면서 회당 출연료로만 약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이 부부의 세계에서만 약 12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김희애 씨는 CF 광고료까지 억대로 추정되고 있으니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될 사람은 되는 건지, 돈이 돈을 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탁월한 안목을 칭찬해야 할지, 김희애 씨는 2002년에 구입한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30억 원을 거둔 것에 이어 2006년에는 청담동 대로변에 위치한 주차장을 119억 원에 매입하여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해 매달 주차요금 수익만 3천만 원을 거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최근인 2020년, 그러니까 14년 만이죠. 그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의 빌딩으로 신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현재 그 빌딩의 시세는 최대 약 500억 원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론 119억 원짜리가 500억 원짜리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실감이 안 나는 억소리 나는 일인데요. 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선 순간 박탈감이 들 것도 같지만 뭐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도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역시 재테크까지 잘하는
김희애 씨의 안목을 칭찬해줘야 할까요? 어찌되었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 그리고 재테크까지 김희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김희애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